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최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앞으로 하시는 모든 미팅 3BC 끊으실 거고요. 앞으로 3년 안에 모두 다 이그제 골드 되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PT 만들잖아요. PPT. 저희 신랑이 이 사진 보면서 지금 그래도 루비인데 골드 배지 단 이런 사진 넣어도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유사나 비즈니스를 좀 알아보러 오실 때 제일 먼저 이루고 싶고 가장 목표로 삼으시는 직급이 골드 디렉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골드 디렉터 때 했던 사진들을 여기 넣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사진 제가 19년도 4월에 국무총리상 받은 사진입니다. 주변에 국무총리상 받으신 분들 한두 좀 다 알고 계시죠? 뭐 집에 하나씩 다 있는 사진 아닙니까? 네. 웃자고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18년도 6월까지 하던 일을 6월까지 했어요. 18년도 6월까지. 근데 제가 이 상을 받을 때는 19년도 4월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쯤 1년쯤 돼가지고 다시 이제 이 행사장을 갔더니 저랑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이 최지혜 뭐야 웬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이런 상을 받은 거야 막 이러시면서 다시 컴백하는 거야 정신보건 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저는 단 1도 다시 제가 그 바닥으로 갈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제품으로 유산화를 만났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기에 이렇게 한등치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루비 만들어주는 게 유산화랍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 제품을 이제 만났을 때 사실은 뭐였냐면 이 등치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한 번도 날씬했던 적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도 아가씨 때도 있고 막 하니까 중간중간에 다이어트 같은 것들 당연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별의별 다이어트를 다 해봤어요. 아까 우리 김명원 강사님께서 26,000개나 되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 얘기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개 안 해봤네요. 생각해 보니까 허벌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회사 제품 허벌나게 먹어본 적도 있고요. 사과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뭐 황제 다이어트 막 별의별 다이어트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이게 다시 요요가 오는 거예요.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구나.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 어느 날 제가 샤워하던 중에 갑자기 제 심장이 조여 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애 둘 낳아놓고 나 죽겠는데? 샤워하다가 빨가벗은 채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다이어트는 사실은 뭐 이뻐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한번 좀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지인 아시는 분의 그렇게 카스를 뒤지는데 저는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이제 좋게 얘기하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지 아우 다단계 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던 사람이어서 지인의 이렇게 카스를 봤더니 지인이 뭐 유사나 이런 제품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들을 이제 소개가 되는 걸 봤죠. 그래서 이제 좀 이거 좀 나 좀 소개해 줘봐.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품으로 받아서 소개를 할 때 제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이런 어떤 다단계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 난 이런 거 할 생각이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상 받고 이 정도 이 바닥에서 제가 20년 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나잘난 이런 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좀 이랬거든요. 어찌됐건 이제 제품을 받아서 한 3주 정도를 제가 시키는 대로 먹었어요. 시키는 대로. 제 매뉴얼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제가 한 8kg 정도가 감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주변의 사람들이 평생 저를 보아온 많은 사람들이 부센터장님 뭐 하셨어요? 뭐 했는데 살 빠지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거 돈 되게 많이 들어. 이거 한 3, 4주 하는데 100만 원씩 드는 거야. 너 돈이 없어서 못 할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에요. 4주에 100만 원이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사실 되게 놀랬어요. 저는 저한테 100만 원이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한 달을 동안에 무슨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100만 원을 써.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그것들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를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2명을 소개했어요. 근데 제가 뭘 알고 소개한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소개했던 지인분한테 누가 나한테 이거 물어보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 이제 지인이 본인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언니 있잖아. 계속 이렇게 사람 소개하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소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잖아. 말하기 싫은데. 어? 그랬더니 만나야 되겠대요. 만나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얘기 아까 우리 박선영 루비님이 앞에서 해주셨어요. 평생 매칭 보너스. 언니가 있잖아. 100만 원어치 제품을 사가지고 유산화에서 가게가 생겼어요. 이러는 거였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가게가 3개가 생겼어요. 1개도 아니고. 그래? 근데 언니가 지금 2명을 소개해가지고 언니가 PPS라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 10% 정도 어떤 수익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 제가 이해했을까요? 무슨 말이야.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언니 아직 4주가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2명만 더 소개하면 언니 PPPS 15% 평생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자격증에 꽂힌 거예요. 제가 자격증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격증?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뭐라고? 근데 제가 2명 소개하고 뭐 했다라고 했을 때 되게 어렵게 전달하거나 생각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주변에 유산화 비즈니스 할 사람 많을까요? 뚱뚱해서 살 뺄 사람 많을까요? 뚱뚱해서 살 뺄 사람 엄청 많아요. 4명뿐이겠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4명뿐이에요? 그 사람들 저 모아서 PPPS 마무리했어요. 아주 쉽게. 아니 어려운 개념이 없었으니까. 왜 주변에 뚱뚱한 사람 많으니까. 나처럼 먹고 너도 한 8kg 빼볼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유산화에서 시작할 때 이야기하는 3BC, PPPS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유산화 너무 좋구나.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아니요. 뭐 돈이 조금씩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돈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의미가 다와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리셋 다이어트를 한 달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 제품이 좋은 거야. 제가 서울까지 저희 집이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이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았거든요. 아침 9시도 재기 전에 센터 출근해서 6시까지 그 이상도 일을 하면서 되게 힘들게 살아서 너무 피곤했어 사실은. 그런데 리셋 다이어트 하고 유산화 제품 헬스팩, 바이오메가, 파이버지, 유트림이 계속 먹으면서 너무 제 컨디션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먹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게 좋으니까 우리 신랑도 좀 먹여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아이들도 좀 먹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제 한 달에 한 40몇만 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유산화에서. 아까 얘기하시는 이거 요 정도만 써도 돼라고 하는 어떤 유지 개념 저는 그런 게 1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먹고 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소비했던 거지 이게 유지 비용이다 이런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가정주부기도 하잖아요. 한 달에 제 월급이 450, 500 정도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10% 되는 돈을 영양제로 먹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조금 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또 저한테 들었냐면 소소하게 들어오던 주급, 유산화 주급 주는 회사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한 주에 주급 주는데 한 10만 원씩만 받으면 4주 정도 되면 내가 우리 가족들 먹는 거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산화에 대한 어떤 큰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먹고 너무 좋으니까 나 계속 먹으니까 평생 이거 공짜로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달을 했죠. 그랬더니 몇 개월 사이에 한 달에 4, 50만 원은 금방 들어왔어요. 4, 50만 원은 금방 들어왔어요. 근데도 사실은 별로 그때 제가 엄청나게 떠들고 다녔어요. 뭘 떠들고 다녔냐면 나 유산화에서 영양제 공짜로 먹잖아. 나 완전 성공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변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뭐 그런 네트워크 해갖고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막 하도 성공했다고. 나 유산화에서 얘 제품을 공짜로 먹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다이아 이런 거 뭐 됐나 봐. 다단계는 다이아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성공해. 그런 개념도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하니까 소문이 막 났잖아요. 그죠? 그래도 사실은 내가 뭘 이걸 사업해야 되겠다, 뭐 어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그냥 해본 건 아니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유산화 비즈니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본인이 드시고
이뻐지시면 되는데 저처럼 안 이쁜 사람도 이렇게 루비 되고 막 이래요. 우리 박서정 루비님처럼 이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많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죠? 근데 이제 막 떠들고 다녔잖아요.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소문이 좀 막 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호사다마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시에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센터에 부센터장이라는 사람이 그 다단계를 막 하면서 직원들한테 막 강매를 시키고 뭐 자기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막 유산화 제품을 포장하면서 뭐 팔고 있고 뭐 이제 이런 걸로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들었는지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자동 주문이나 어떤 것들 제 사무실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제 방에 유산화 박스 같은 게 있을 때 제가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누군가한테 이제 보내줘야 될 때 그냥 유산화 박스에다가 자료 같은 거 보내서 제가 행정실 직원들이나 이제 한테 이거 좀 어디 센터에 좀 보내줄래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한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나중에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 못 했어.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생각 1도 하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anyway 어찌됐건 그것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완전 다단계 빠진 이제 상사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뭐 잘못했냐 징계하는 거, 너는 무슨 뭐가 문제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인사위원회잖아요. 제가 원래 그 인사위원회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구 씨는 뭘 잘못하신 거예요? 누구 씨는 뭐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율합시다. 이런 역할 제가 했는데 제가 거기 앉게 된 거예요. 그 저희 센터장님과 또 위탁 기관에 했던 병원의 과장님과 이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고 오해였고 뭐 했던 부분으로 정리가 되긴 했지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상황을 당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20년을 넘게 이 바닥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데미지였고 굉장히 큰 스크래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정리가 싹 됐어요.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정신보건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매 순간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만둔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면 안 돼. 뭐, 야, 다 이렇게 저기 했는데 왜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1도 어떤 후회나 미련이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열심히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 근데 그때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저희 권현진 스폰서님이 저희 스폰서님이신데 권현진 스폰서님이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그 당시 17년도에 한 7년 차인가? 이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20년을 일했던 그 17년도에 권현지 스폰서님 유산화를 한 7년 정도 하셨던 그때인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권현지 스폰서님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근데 저도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열정적으로. 근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 위치에 계신 데도 굉장히 열심히 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살지 않으시나요? 근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지? 이 결과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했던 정신보건이 굉장히 말도 안 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얻은 것이 많았고 저를 굉장히 성장시켰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지만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유산화로 한 3년 정도 소비자로 비즈니스 코드가 있는 소비자로 일을 하면서도 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런데 내가 유산화에서 얼마 시간을 썼는데 나한테 150만 원이 들어오지? 이게 신기했다고요. 내가 20년을 유산화를 한다고 하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산화를 해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죠. 직장을 그만두고 유산화를 하게 됐으니까 유산화가 무엇보다도 저한테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새로운 직장에서 이 직장은 어떤 조직의 문화가 있는지, 이 직장은 매뉴얼이 어떤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다못해는 아니고 치킨집을 차려도 매뉴얼대로 치킨을 하고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왜 결제해주고 뭔가 결정권이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 지금 신입 직원 된 거야. 유산화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했던 건 다 그냥 내려놓고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배워야 되지?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지? 라고 했는데 제가 유사나 들어와서 보니까 유니스타즈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지. 너무나 감사하게도. 왜요? 유사나 비즈니스 하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성공 못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주변에 뭐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네트워크에서 성공했던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사나 코리아 안에서도 왜 유니스타즈에 계시는 분들이 매주 플라이어의 승급자로 올라오시는 분들 왜 유니스타즈일까요? 우리한테만 특별한 제품을 주시나? 마이러너치 박사님께서? 우리한테만 별도로 보상 플랜을 주시나요? 제품 딴 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유니스타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오신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배워야 되니까 어디 가서 배울 때가. 그런데 온오프라인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유니스타즈밖에 없어요. 딱 생각을 했죠. 일단 나는 초보로 이제 유사나라고 하는 곳에 들어간 신입이니까 신입의 마음으로 스폰서님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던 그냥 하면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진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되기만 해봐라. 내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된다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되기만 해봐. 이런 마음으로 나쁜 마음은 아니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고 시스템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고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 뭐냐면 왜 내가 유사나 하냐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세요. 저한테 다단계에 빠진 미친 상사래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 제가 막 했잖아 일을. 그런데도 왜 내가 유사나 해야 되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기다렸어. 왜 이제 얘기해. 이런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다들 그런 거 하면 안 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왜 유산화를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먼저 명확하게 찾으세요. 누구 때문에 말고요. 본인 스스로 찾으세요. 내가 왜 이거 하려고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만약에 정확해지셨어요? 그러고 나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유산화하기로 마음 먹었고 처음 직급이라고 하는 골드 디렉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제가 첫 번째 했던 거 뭐냐면 순환주기. 그게 뭐예요? 매주마다 사람들이 제품을 우리 하잖아요. 주급이 들어온 다음에. 그래서 매주 도대체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계시지? 내 제품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이 사주 순환주기를 제가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 주문으로 자동 오토가 이제 그것들이 자동 오토로 연결되면서 잘 드시고 계세요? 좀 추가해서 드셔야 될 거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서 넣거나 빼거나 이런 자동 주문 확인하는 것들을 했죠. 제가 사실은 비즈니스 코드가 있는 소비자처럼 몇 년을 보냈을 때도 잘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B씨가 됐든 P씨가 됐든 가입하시면 무조건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제품을 드시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해 드렸어요. 제가 돈 받으려고 했던 개념보다는요. 영양제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꾸준하게 먹어봐야지만 그 효과에 대한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첫 주문하면 뭐가 있어요? 첫 주문 적립금 10% 적립해 주죠. 그거 4주 이내, 8주 이내에 5%씩 5%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 파트너들이, 제 소비자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그 적립금을 또 빼먹을까봐 제가 그런 거 신경 써주면서 관리를 좀 해드렸던 게 자동 주문이라는 걸로 연결되면서 골드 디렉터를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저희 팀에서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그때 아직 골드 안 됐을 때니까 실버잖아요. 실버 이렇게 모아가지고 로드 투 골드 가야 돼.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골드를 가기 위해서는 라인별로 점수가 몇 점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 점수를 내가 누구랑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인별로 점수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삼척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제주도 프로모션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삼척 프로모션이 떴었을 때였어요. 그 제 파트너들하고 얘기했죠. 우리 여행 가자. 유산화 공짜 여행 진짜 대박. 그러면서 파트너들이 그 프로모션을 하실 수 있게 제가 후원하고 돕고 하니까 같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같이 성장이. 제가 20몇 년을 23년을 정신보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인맥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많았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더라고. 성공해서 정말 연락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다시 내가 정말 연락할 사람들을 핸드폰으로 맨날 뒤져가면서 찾았어요. 지인 찬스도 물론 썼고 스폰서님한테 맨날 전화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다 잘하기만 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뭐냐면 진작할 걸. 좀 진작할 걸. 그리고 제가 소비자로 꽤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달에 150만 원 벌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제 밑에 소비자들이 파트너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유산화에 대해서 제대로 비전 못 보고 제대로 못 배우고 못 하면서 내 파트너들의 시간까지 내가 버렸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내 시간 버린 거야 뭐 내 탓이니까 그만인 거 맞는데 내 파트너들의 시간까지 전부 다 버렸던 거. 그게 사실 굉장히 좀 미안하더라고요. 시스템에 참여하지 잘 못했던 거. 나 직장인인데 퇴근하고 바빠 죽겠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주말엔 애 봐야 되는데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던 때가 엄청나게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냐면 고개러라는 거예요. 고개러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스폰서님 여기 초대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고개러 뭐 이런 거 한다는데 그게 뭐야. 이따가 PPPS 이런 것도 다시 물어보세요. 평생 매칭 보너스 무슨 자격증 이런 것도 얘기하던데 그건 뭐야 라고 오신 분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제가 매일 제 밴드 개인 밴드 만들어 놓고 내가 미팅할 때마다 미팅한 사진 올려놓고 그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매일매일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고개러를 맨날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다이어리 되게 열심히 쓰거든요. 왜냐하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뭐만 기억하려고 하냐면요. 다이어리에 다 있어. 이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지 않으세요?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다이어리 적어보세요. 시간은 엄청 많으실걸요? 생각보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건 다 하나예요. 내 다이어리에 있을 거야. 뒤져보면.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살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뭔가를 앞에다 놓고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집중해서 들으시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키워드가 되는 어떤 단어들을 이 시간에 계시면서 적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분명히 더 많이 또렷하게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으셔야 됩니다. 다이어리.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저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을 믿으시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요. 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